지역기업의 활력을 전해드립니다. 지역기업 활력기 업! 우리 이웃에서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기업을 찾아 활력을 주고받는 시간인데요. 저는 3대 활력요정을 맡게 된 박나현입니다. 피디님, 저희 오늘은 어디로 가요? 나현 씨, 이도지가 드릴게요. 피디님, 지금 아무리 그래도 제가 활력요정인데 어떻게 또 아침부터 안 어울리게 술을 주세요? 오늘 지역기업은 술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비밀을 찾으십니다. 오늘 만날 기업은 그럼 이 술과 관련된 기업인가 보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저랑 함께 이 기업의 비밀을 파헤치러 가볼까요? 우리 술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 막걸리를 비롯해 전통주류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데 술을 만들 때 넣는 발효제이자 곡자 또는 국자로도 불리는 이것.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백종원 그리고 박재범 씨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는 힌트를 받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네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전통 누룩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백종원 그리고 박재범 씨가 하시는 업체에 누룩을 제공하고 있는 전통 누룩 제조 업체입니다. 아까 술을 만들 때 누룩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룩은 막걸리를 만들 때 주로 주 원료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먼저 당화를 시키고 당화가 끝나고 나서 알코올 발효가 돼서 막걸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통적인 전통 누룩에 사용됐던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다른 원료로 다 술을 만들고 난 후에 풍부한 맛과 향을 더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누룩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막걸리와 증류주의 핵심이 되는 누룩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룩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네. 제가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정말요?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일단 저쪽으로 가셔야겠죠? 가볼까요? 네. 막걸리 등 발효주의 바탕이 되는 누룩. 이 누룩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누룩을 만드는 곳에 직접 와봤는데 누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룩의 제조 과정은 누룩의 원료가 소맥인 밀이기 때문에 이 통밀을 먼저 한번 곱게 갈아서 곱게 갈아진 그 밀을 물과 함께 반죽을 하고 반죽이 끝나고 나면 도자기에 싸서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형이 끝나고 나면 도자기를 풀고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성형된 누룩을 누룩병으로 가져가서 15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15일 동안 건조를 시키면 전체적인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15일 동안 발효되는 과정입니다. 첫 일주일에서 10일 사이가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누룩이 얼마큼 좋은 누룩이 성성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균들이 얼마큼 예쁘게 잘 자라는지는 첫 1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누룩에서는 사실상 발효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발효를 하는 어떤 환경과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저희 업체도 그렇고 다른 타 업체도 현재 하는 거는 모든 발효 과정을 연탄으로 발효를 하고 연탄으로 건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우리가 필요한 균들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온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그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었고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가장 필요한 발효에 대한 기간이고 15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발효는 다 끝났다고 보고 건조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엔 연탄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여기는 그렇게 자동화로 네네. 거쳐져 있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제가 거기도 한번 구경 가볼 수 있을까요? 거기는 후끈덕끈한 열기가 나니까 기대를 하시고 가보시죠.
와, 지금 여기 고소한 냄새가 진짜 방앗간에 온 것처럼 너무 진동을 하는데 제가 조금 떡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맛을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아, 정말요? 지금은 발효하는 중간이라 지금은 맛을 보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다 된 걸 맛을 보는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릭 요거트 만들기. 아, 네, 그걸 집에서 되게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 요거트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누룩을 만드는 건 또 얼마나 까다로울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찜질방에 온 것처럼 너무 후끈후끈한데 이런 것도 다 온도나 습도 관리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누룩은 가장 중요한 게 발효될 때의 온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차가운데 그래서 온도가 발효가 됐다면 우리가 막걸리에 필요한 균이 아닌 다른 데 필요한 균들이 자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온도가 너무 높다 보면 또 막걸리가 아닌 또 다른 술에 대한 필요한 그런 누룩이 균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에 필요한 누룩이 균들이 자라기 위해 가장 적절한 온도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역시나 까다롭네요, 예상처럼. 제가 오면서 봤는데 여기 말고도 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다 다른 방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각각의 방마다 다 프로세싱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실된 지가 5일에서 7일 정도 된 방입니다. 7일 된 방과 또 10일 된 방, 30일 된 방이 다 다른 향이 나고요. 각 방마다 얘네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따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창 막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을 한번 맡아보면 네. 굉장히 시큼한 신 냄새 비슷한 그런 향이 날 거예요. 오, 그래요? 깨보실래요? 네. 근데 깨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아, 어차피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건조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또 부셔서 쓰는 거니까. 아, 뭔가 아까운데요? 자, 이 지금 상태에서 이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 아까와 비슷한 거의 약간 신 듯한 향이 날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이 냄새는 이상한 향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균들이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영양분들을 먹고 똥을 싸고 먹고 똥을 싸고 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향이 나는 건데 그 먹고 똥 싸고 한 애들이 나중에 좋은 균들이 되는 겁니다. 겉으론 되게 고소한 향이 나는데 그쵸. 또 안에는 진짜 누룩은 절대 겉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속을 알아봐야죠. 그러면 혹시 대표님도 저처럼 이 누룩을 만드는데 실패를 하신 경험도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또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게 적공 누룩 만드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균을 배양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형이 된 상태에서 균들이 자연적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자라는 균들 중에 막걸리에 가장 좋은 애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온도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 그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한 노하우가 네, 있으신 네.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연구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전에 외국의 그 주류 업체와 같이 연구를 한 적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한 방법도 있었고 또 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정부 기관에서도 같이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이 누룩을 만드는 공장에도 연구소가 따로 있을까요? 연구소가 저희 사무실에 조그맣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연구소에 진짜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한번 또 가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국실은 누룩이 맛있게 익어가는 공간이라면 이곳 연구실은 누룩이 살아갈 환경을 결정하는 공간. 전통 방식을 지키되 안정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곳 연구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데요. 여기가 연구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연구소에서는 누룩에 필요한 역가 측정하고 그날 필요한 수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역가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누룩이 당화를 시킬 때 당화를 하는 힘을 측정하는 걸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하게 되고요.
성형 작업을 할 때 그 성형에 우리가 계절마다 조금씩 우리가 틀리게 기준을 잡아놓기 때문에 요 계절에 필요한 수분이 맞는지 오전에 확인을 해서 그거보다 모자라면 좀 더 수분을 가하게 하고 많다 하면 수분을 좀 빼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누룩에 밀이 사용된다고 들었어요. 특정하게 사용되는 품종이 따로 있는 걸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의 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입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밀인데 저희는 조경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일 토종밀이라고 해서 진주 인근에서 많이 재배되는 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밀이 특성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수입밀 같은 경우는 색깔이 하얗고 뽀얗고 조경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약간 수입밀과 비슷하지만 조금 어두운 면이 있고요. 그 중에 안진뱅이 토종밀은 가장 색깔이 진하고 어두운 반면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반죽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안진뱅이 속살에 있는 하얀 밀가루가 가장 하얗게 나오는 게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해도 하얗게 나오게 되는 게 안진뱅이고 우리밀이라고 하는 조경밀은 약간 어둑칙칙한 색깔이 나요, 오히려. 그래서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수입밀은 이 봉신공과 거의 비슷하게 하얗고 뽀얀 이런 색깔, 그냥 평범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와, 여기 술이 진짜 많은데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술인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아, 이거는 서울에서 막걸리 엑스포 할 때 저희가 같이 참가했었고 그 업체, 거기에 참가한 업체 중에 저희 제품이 들어간 것 일부만 갖고 온 겁니다. 아, 정말 일부분일 일부분이죠. 뿐이군요. 굉장히 조금만 일부분이죠. 아, 그럼 대표님께서도 혹시 따로 좋아하는 주종이 있으신지?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술을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저는 사실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먹을 때마다 좀 꺼려지는 게 특히나 숙취가 좀 심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네. 그게 누룩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누룩이랑 관계는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막걸리병 하나에 누룩이 아마 요만큼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누룩이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숙취를 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리포터님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네. 소주나 이런 종류의 주류에 비해서 아마 막걸리를 좀 더 많이 드시게 되셨을 거예요. 보통 소주를 한두 병 먹는다면 막걸리는 3-4병은 드셔서 그 다음날 더 숙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다른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기업 명에 연구소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연구에 조금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해왔던 곳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막걸리에 맞는 누룩이 어떤 건지 소주에 맞는 누룩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각 양주장마다 원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의 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님과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제가 또 지역 기업에 이 활력을 전도하는 활력 요정으로서 3대째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3대째 기업의 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네네. 3대 CEO로서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세월이 지나오면서 막걸리에 누룩이 요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막걸리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발효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룩이었는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 누룩에 가지고 있는 조금 좋지 않은 점들, 균일하지 않게 나온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전통 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 등 돌리신 분들이 정말 전통 누룩이 전통 발효제로 사용될 수 있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제 숙제일 것이고 혹시 제 후대까지도 하게 된다면 꼭 발효제를 전통 누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룩의 입지가 확대되는 그날까지 그렇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품이 막걸리에 한정되지 않고 또 소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구입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로 계속 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누룩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진주에 우리나라 최대 누룩 생산소가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조상의 지혜에 현대화, 표준화, 그리고 도전 정신을 더해 누룩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 기업. 우리 술, 우리 누룩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기업, 활력 기업, 누룩 기업, 파이팅!